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오늘은 주식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은 밸류에이션도 모르시고 이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올라가면 사고 떨어지면 팔고 뭐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은 결국은 그 기업 가치에 비해서 이제 싼 거를 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올라간다고 사면 주식이 계속 올라가지 않거든요. 되게 이제 급등하는 주식이 급락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가 진짜 쫄딱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일단 밸류에이션의 출발은 재무제표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뭐 옛날에는 이제 대차대조표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이제 현금흐름표, 이 세 개가 이제 대표적인 재무제표인데, 요 세 개 정도는 확인하시고 또 이제 분석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뭐 이렇게 심오하게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이제 이 회사는 재무구조가 어떻고 수익이 어떻게 나고 지금 현금이 있냐 없냐 이런 거 정도는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뭐 심오하게 분석하시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래도 재무제표 정도는 체크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뭐 재무제표가 기업의 모든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주가는 이제 꿈이나, 아니면 요즘은 이제 플랫폼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인프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프라를 갖고 있으면 당장 이제 수익이 안 나더라도 미래에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특히 이제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기술력, 이런 것들은 재무제표에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도 출발점은 재무제표라고 봅니다. 가장 고전적이고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밸류에이션은 PER입니다. 그래서 PER은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이고요. 이거는 이제 주가는 시가총액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주가죠. 그 다음에 주당 순이익은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이제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인데 결국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이랑 같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PER도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뭐 네이버 금융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증권사 HTS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뭐 각종 자료들마다 PER 자료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어떤 경우는 히스토리컬 PER, 그러니까 역사적인 PER을 씁니다. 이제 보통 이제 과거 PER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현재 기준으로 하면 2021년 실적에 기초한 PER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일링 PER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12개월, 지금부터 이제 그 12개월 전이면 작년 2, 4분기부터 올해 1, 4분기까지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지난 12개월 실적을 가지고 이제 PER을 구하는 거고, 프로스펙티브 PER이라는 건 보통 이제 올해 예상 실적을 가지고 이제 PER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PER도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과거에는 히스토리컬 PER을 많이 썼고, 이 이제 프로스펙티브는 예상이다 보니까 객관적이지 않죠. 예상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트레일링 PER을 많이 씁니다. 최근 12개월 실적을 기초로 한 PER입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스펙티브 PER, 그 중에서도 앞으로 1년간의 기업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객관적이지 않다 보니까 이걸 안 쓰는 것 뿐이지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PER은 다른 조건이 같으면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100배거든요.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뭐 작년 실적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한은행 지주회사죠. 5배입니다. 뭐 이것도 괜찮은 회사고 이것도 괜찮은 회사인데 지금 PER이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꿈이 있는 주식이고 이노베이션이 있는 주식이죠. 뭐 플랫폼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뭐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죠. 뭐 그런 꿈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PER이 100배입니다. 신한지주는 꾸준히 돈 잘 벌고 있는데 5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걸 사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이걸 사고 있죠. 근데 뭐 PER이 모든 걸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재무제표는 출발점이고 이런 게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하여튼 PER이 100배가 넘어가면은 조금 고평가고 그 위험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나라는 PER이 보통 한 10여 배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미국은 평균 PER이 한 20여 배 정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사실 PER 100배는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고 대개 이제 PER 100배를 가고 나면은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래서 하락하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도 PER이 한 100배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PBR. PBR은 이제 주가를 주당 장부가로 나눈 거죠. 이거는 시총 나누기 자본 총계랑 같은 거고요. 물론 이제 그 PBR이 낮을수록 이제 저평가돼 있지만은 PBR은 매년 변하지 않습니다. PER은 그해 수익에 따라서 자주 변하지만은 PBR은 이제 자산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많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제 자본 총계에 비해서 시가총이 얼마나 정도 평가되어 있느냐 이건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청산 가치를 구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전력이 뭐 계속 적자죠. 근데 이제 PBR이 0.3배인데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잘 안 올라가는 게 뭐 수익이 안 나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리고 이제 수익이 나더라도 그 수익이 많이 안 나면 PBR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워렌 버핏이 처음에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를 샀을 때 버크셔 해더웨이가 PBR이 굉장히 낮은 주식입니다. 근데 잘 안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이게 수익이 안 나고 꿈이 없으니까 이제 안 올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수익성 중심의 이제 경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익성 있는 주식들을 많이 사가지고 이제 수익이 많이 나면서 지금 이제 버크셔 해더웨이도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버크셔 해더웨이 여전히 미국 주식 중에는 PBR이 낮은 편입니다. 지금 한 1배 조금 넘는데 미국은 대개 이제 적어도 2~3배고요. 10배 이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PBR이 1배 이하인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평가된 건 사실인데 그만큼 오히려 이제 수익이 잘 안 나고 있다는 거고 미래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EV, EBITDA는 그 M&A 할 때 많이 쓰이는 그 밸류에이션인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 공식은 시총 더하기 순부채에서 EBITDA, 영업이익 더하기 감가상각비죠. 이렇게 나누는데 요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시긴 좀 어려운데 근데 하여튼 이런 것도 좀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는 건 좋고요. 사실은 가장 정확한 주식 밸류에이션은 DCF입니다. DCF라는 것은 디스카운트드 캐시플로우, 미래 현금 흐름의 합을 평균 조달금리로 나눈 건데 이게 가장 과학적이긴 한데 또 이게 가장 비과학적입니다. 왜냐하면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주관적이고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사실 이게 제일 잘 맞는데 근데 이제 이게 미래 그 실적을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제 굉장히 주관적이고 평가하는 사람마다 주관적이고 또 그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주가가 사실은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는데 PER 어제나 오늘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PBR 작년이나 올해나 그렇게 큰 차이 없다고요. 근데 주가는 계속 이렇게 요동치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사실은 DCF로 설명하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미래 현금 흐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주가가 폭등할 수도 있고요. 나빠질 거라고 생각하면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주식 투자를 하려면 일단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되고 PER, PBR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증권사 HTS나 뭐 네이버 금융 이런 데 다 나오지만은 그거 굉장히 그 정확하지 않고 또 이제 왜곡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제표 보고
대충 PER이나 PBR은 뭐 정확하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뭐 10배면 싼 거고 10.1배면 비싼 거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대충 한 몇 배 정도 되느냐? 5배에서 10배냐, 10배에서 20배냐, 30배 이상이냐. 사실 30배 이상이면 상당히 고평가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충 이 회사는 이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돼 있구나. 이런 것 이 정도는 알고 투자하셔야지 실수가 없지. 그냥 PER, PBR도 계산하지 않고 그냥 오르면 사고 내리면 팔고 그건 사실 비트코인 투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투자하다가는 뭐 하여튼 패가망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뭐 주식 투자하는데 이렇게 대단히 잘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론을 잘하는 사람이 수익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투자하셔야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 또 이제 수익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뭐 자세히 들어가면 되게 이제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이해하시고 투자하셔야지 실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